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것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번 거를 제가 지나간 시간에 한 거를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거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서 제가 건축법이 왜 이렇게 됐는데 안 해주십니까? 하고 얘기했다 그랬죠. 뭐든지 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인허가 관계를 뭘 통해서 하냐면 법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도로에 관한 법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법이 다른데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얼른 잘못 생각하시는 분은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면서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적법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지적법에는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도면서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고 사도인데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그냥 사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조건이 몇 개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라는 조건이 하수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가요.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거의 비슷한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도 도로와 하수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시에 필요한 도로와 건축 허가 시에 필요한 도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여기 보시겠는데 이게 몇 페이지냐면 51페이지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지침 만들어 놓고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언제 만들었다 그랬죠?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김대중 정부에서 왜 만들었죠? 이 개발행위 허가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어떤 땅에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토속을 채취하더라도 받아야 된다. 네 번째, 토지 분할을 해도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물건을 정치하려고 해도 받아야 된다. 이 다섯 가지는 어떤 땅을 내가 현재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다가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이런 일을 하게끔 되는데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에 건물을 지려면 뭘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분야별 검토 사항 이렇게 돼 있죠? 뭐였죠? 분야별 검토 사항. 진입 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진입 도로는 무슨 법에 적합하라? 건축법에 적합하라. 두 번째,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뭐에 적합할 것? 건축법에 적합할 것. 세 번째입니다.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가 없고 수도가 없고 하수도가 없는 곳에 건축 허가를 내주게끔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도가 없죠. 하수도가 없으면 그 하수도를 어디로 내보내요? 그 옆에 밭이나 단들을 내보내다 보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걸 어떤다?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나 수도나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된다?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난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땅에 반드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 있는데 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겠죠? 하수도도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으로 대지로 돼 있을 때는 조성이 완료된 때에는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다 하면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의 절토나 성토 행위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의 대지에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말한다. 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택지로 만들어진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자,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 말고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있죠. 그러면 공장용지 그러면 공장만 지으려는 거야? 공장이 지어졌던 땅이야. 공장이 지어졌던 땅. 공장이 지어졌던 땅이죠. 건물을 지었었던 땅이죠. 학교용지는 학교만 지으려는 거야? 학교가 지어졌다는 땅이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한 이 땅은 건축 허가를 받았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던 땅은 도로가 있을 것이고 상하수도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겠죠. 따라서 이미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상하수도가 만들어져 있는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았던 땅, 한 번도 건물을 짓지 않았던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지가 좋아요, 농지가 좋아요? 돈 되는 겁니다. 돼지. 대지가 돈이 돼요, 농지가 돈이 돼요? 돼지가 돈. 누가 그래요? 이건 대지로 안 돼. 자 보십시오. 남의 땅을 이용해서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다가 허물어져서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 농지로 된 땅이 있다는 지목이. 두 개를, 그러니까 땅은 나란히 있는 겁니다. 진입도로도 똑같은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해야 되는데 지목이 대지인 땅을 써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서류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건축과로 들어갑니다. 건축과에서 봤을 때는 기존 건축법상 도로가 있죠. 출입에 지장이 없게끔 남의 땅이든지 만든지 상관하지 않고 또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예전에 그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을 때는 사용 승낙서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건축법에 공무원이 무슨 뭘대로 한다고요? 법대로 한다 그랬죠. 건축법에 나와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은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그 옆에 무슨 땅이 있었다 그랬죠? 농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건물을 짓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는 농지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바로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농지는 뭘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때 도로와 배수로가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도로와 배수로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땅을 사용해서 이용해야 된다면 그 도로와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아라 그런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또다시 건축할 경우는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건축법에 나와 있게끔 돼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고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다른 사람의 땅 주인이라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그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고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나란히 있고 진입도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은 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은 건축과로 넘어가기 전에 개발행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원하는 도로나 하수도가 다른 사람 땅일 때는 허가를 받아라 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편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지목이 대지면은 건축법에만 맞으면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목이 조금 가까이 있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개발행위 허가 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수도나 도로가 필요한데 왜 건축가에서는 되고 개발인 허가를 받을 때는 안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1조 건축허가입니다. 제가 아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수도를 안 놔줘 가지고 제가 쫓아 들어가서 수도를 놔주게끔 했다고 얘기했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먼저 사람이 수도를 우물을 파서 물을 먹다가 우물이 말라갖고 안 나오다 보니까 먹고 그 집에서 살 수는 없는데 수도를 놔달라고 하니까 그 진입하는 땅이 다른 사람의 땅이다 보니까 수도를 안 놔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한다? 경매로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권리 분석을 할 때 수도가 안 나온다는 거를 감정평가사가 안 늦죠? 몰랐어요. 낙찰을 받고 다 가서 봤더니 우물이 펌프가 있는데 물이 안 나오고 수도를 놔달라고 했더니 안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억 4천짜리가 7천까지 떨어졌을 때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알았는데 저는 경매보다도 저는 뭐를 더 잘 알죠? 건축법을 더 잘 압니다. 자, 보죠.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이 쭉 있는데, 다른 건 다 빼고 제가 여기 5번만 넣은 겁니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여기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받은 것을 본다 그랬죠. 보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내가 어떤 땅에 건축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가설 창고를 질 수 있죠.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가설 건축물을 질 수 있는 것도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담장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대문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러면 대문이나 담장은 건축물이 아니고 된다 공작물로 들어가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공작물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가축허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56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는 것이지 건축허가가 안 나고 개발행위 허가를 나지 않는 건데 아까 이미 대지화돼 있는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대지화돼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그냥 건축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그 5개의 땅 있지 않습니까? 대지, 공장지, 학교용지, 주유소지, 창고용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모든 땅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지화되어 있는 땅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죠. 그 어떤 땅에 진입도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땅이 남의 땅이면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랬죠.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를 도로로 쓰게끔 되면 그거가 된다? 사도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 허가를 받은 거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른 배수 설비의 설치 신고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허가서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로 연결해서 기존 그 도로에 기존 하수구의 연결 이런 식으로 그런다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거기에다가 그 공공 하수에다가 연결시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하수도의 땅 주인한테 사용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보시죠. 13번 수도법입니다. 수도법 38조에 따라 수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신청을 허가를 받은 거라고 돼 있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보죠. 아까 제가 밥 먹을 때 얘기했을 때 우리 수강생이 어떤 땅을 낙찰 받았는데 가서 봤더니 운물을 파고 있는데 운물이 말라가고 물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수도를 놔달라 했더니 이 땅은 남의 땅을 이용해서 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 놔준다. 안 놔줬다는 10몇 년 동안 안 놔줬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살던 사람이 그냥 물이 조금 나올 땐 살다가 운물이 말라가지고 안 나오니까 한방 먹고 살 물이 없다 보니까 팔려고 해도 팔지 안 팔려. 그러니까 뭘로 팔았어? 경매로 팔은 거고 경매로 팔았는데 동네 사람은 알으니까 안 산 거야. 그러니까 어떤다? 반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나는 그걸 알았어 몰랐어. 그 추천해줬어. 해가지고 가서 다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했더니 뭐가 안 나와? 수가 안 나오는데. 그럼 내가 수도 신청하라 그랬더니 안 놔준다는 거야.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 법을 가져간 겁니다. 담당자 가져갔어요. 수도법에 따라 이렇게 상수도 공급 신청을 허가를 받은 걸로 했으니까 수도를 놔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뭐라면 그래도 남의 땅이니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얘기했죠. 나는 된다 그러고 담당자 당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갈리는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 판결을 받아본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 직속 상관한테 가십다 해가지고 과장한테 갔습니다. 과장에다가 제가 이 건축법을 남겨놓고 이렇게 돼서 공급 신청을 어떤다? 허가를 받은 걸로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과장님 이렇게 보시더니 아,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런 경우 허가를 낼 때 우리 수도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하면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수도를 놔줄 수 있다고 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이거는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우리 수도과에서 협조를 했을 때 해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를 놔주는 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수도를 내가 어쩐다? 놓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을 가지고 따져 들어갔기 때문에 해준 건데 그러기 전에는 안 해준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그 과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는 여기에 사용수납이 받아서 들어왔을 거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줬을 거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의 땅이라도 사용수납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수도를 신청해야지 됐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나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겠죠.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지면서 수도 신청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이게 남의 땅이라고 안 해줬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런 걸로 제가 보기에는 끌어왔던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담당자가 건축법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고 남의 땅이니까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해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여태까지 끌은 거니까 옛날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어떤다? 수도를 놔주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수도를 놓게끔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런 것을 다 같이 허가를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괜찮은데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뭐부터 먼저 받아야 되죠? 개발행 허가부터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있다 그랬죠. 그게 어떤 거죠?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이미 건물을 한번 지었었던 땅. 그러니까 건물을 한번 지었었던 땅은 개발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와 배수로와 개발행위 허가에서 요구하는 도로와 배수로는 다르고 건축법에서는 오랫동안 동네로 쓰고 있고 건물을 지어져 있을 때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적이 있어 또다시 사용할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만드는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특이한 사항을 어떤다? 만들어주지 않고 처음부터 도로와 그 하수도는 정식으로 만들어야지 건축 개발의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와 배수로와 개발행위 허가 시에 요구하는 도로와 배수로의 조건은 차이가 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패 11번입니다. 제1항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땅 주인이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땅을 산 곳에 선희 씨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제가 선희가 집 짓겠다?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입 땅이나 진입 도로가 사용 승낙을 받은 걸로서는 분양하는 주택에서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오래 살다가 그 집을 사갖고 오는 사람이 이게 자기 땅인 줄 알지 남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는 모를 수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거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진입 도로인 경우에도 빌려서 사용승낙을 받았는 것은 분양하는 거로는 안 해줍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승낙을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하수도법 제29조를 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 설비의 사용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 토지 또는 배수 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에 유입시키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는 타인 토지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설치한 배수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게 소용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 집을 지을 때에 배수로가 없으니까 배수로 사용 승낙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매일 마지막 시간에 보면은 실전 사례에서 남의 땅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설치할 때는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담당자가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건축과에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과에서 안 해주는 경우에 실전 사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에 대해서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건축법 적용의 완화와 담당자의 주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축법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건축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모든 건물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죠. 그렇죠?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끔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앞에 마당으로 쓰고 있는 것을 수용을 했죠. 그러면 그 건물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 맞죠. 안 맞아도 완화해서 수용당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축법에 완화해서 적용해서 어긋나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물을 내가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증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대수를 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보게끔 되면 건축법에 어긋나거든요. 어긋나도 수용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게끔 되면 그거 말고도 도로에 있어서도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56페이지죠. 면에서 읍으로 승격 2012 타경 8,500 했고 경기도 여주군 간암면 심성리에 이러한 땅이 경매로 나오게끔 됐을 때에 제가 보게끔 되면은 이것이 남의 땅을 이용하게끔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요 땅입니다. 요게. 요 땅이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지적소상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고 지금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현황도로는 있죠. 여기 지적등 도로가 없죠. 근데 현황도로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보면은 간암면 수임성리죠. 그럼 제가 여기에 땅에다가 내가 여기 이 땅에 지적보상 도로 없고 현황도로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당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읍 이하의 읍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현황도로를 통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 수강생이 집을 짓겠다고 산 겁니다. 샀는데 집을 짓기 전에 간암면 심성리에서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돼갖고 뭐가 됐죠? 간암면 심성리에서 뭐가 된다 보십시오. 예? 간암읍이 됐죠. 그러니까 간암면에서 간암읍이 됐으니까 이제 건축법규 대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아직 건축허가를 못 받았는데 면이었을 때 나타갖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했는데
밑에 건물을 못 짓는데 읍이 됐습니다. 이거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자 보십시오. 강남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여 있는 도로는 건축법 제2장 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하고 그 밖에 도로로서 그 특별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또한 같은 법 44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지의 현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국토기금이 이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물인 경우 건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을 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돼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경우에 완화하여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해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어떤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만약 이 경우에 완화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겠다고 하면 이런 걸 답변을 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주겠다. 현황 도로를 취득의 지장이 없어서.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읍으로 승격이 됐다.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해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완화해서 적용해달라고 해줄 수 있다. 이해가 가셨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동으로 승격했습니다. 아까는 면에서 읍으로 했는데 위에서 동으로 했다는 얘기는 읍보다 더 커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땅이죠, 이 땅.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사람이 사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근데 이 땅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땅 주인이에요. 이 땅.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주인이 여기는 사용수당을 해줄 테니까 여기 뭐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 임야인데 여기 보면 임야라고 하나 있죠. 여기 임야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담당자가 어떤다? 요 임야의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항공사진을 본 겁니다. 자,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현황도로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보면 이게 뭐예요?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 들어와서 쭉 들어와서 일로 보면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네. 아까 여기 보면 조금 있던 요 집 네. 같은 주인이라 저기요. 여기까지 다 같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입구 조금이 어떤다? 임야다 보니까 여기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얘기하게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진입도가 있고 여기 보면 여기다가 포장을 해서 만든다 그러면 출입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아까 임야를 지나서 이 집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그 임야에 도로가 있으니까 건축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거는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떤다? 제가 검토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실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여주군청에 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간 곳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든지 이게 그 큰 도시가 아니면은 허가과가 따로 있어요. 여기도 가서 봤더니 1층에 허가과가 있습니다. 허가과에 가서 제가 여기 건축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아유 한 4, 5개월만 빨리 오시죠 그러더라고. 아까하고 똑같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뭐야? 승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번에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이 돼서 여기가 도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고 정식으로 어떡한다? 허가를 사용수당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임야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죠. 여주군, 그 당시는 군이었죠. 여주군 조례에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당 없이도 다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해서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민원인 말씀도 옳으시긴 하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여기 베델교회라고 적혀져 있죠. 네. 도로를 쓰고 있죠. 그렇죠? 쓰고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봤더니 뭘로 돼 있죠? 축사, 관리사, 한국으로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사 관리사로 받아놓고 그거를 어떤데 불법으로 좀 고쳐서 교회로 주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것이 아니더라 이런 거죠. 안 됩니다. 사용수당서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당시에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에서 안 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 곳에 보면 허가과에 개발행위 허가도 옆에 있고 건축가도 옆에 있는데 그냥 우리 같이 잘 이제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가십시오 뭐 이러지도 않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이거는 시로 승격이 되고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수당을 받아오시면 다 해드리니까 사용수당을 정식으로 받아오시고 제가 얘기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것은 이것은 정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임야 주인에게 사용수당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담당자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담당자가 제가 이제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이 여자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으로 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분이 얘기가 여기서는 제가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제가 둘 다 같이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는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법규와 조례를 가지고 몰아붙였거든요. 제 담당자가 가만히 보더니
죄송하지만은 제 상식으로는 이거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에 있는 그 변호사하고 제가 한번 상담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서는 안 해주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과 규례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으면은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본 건데 이 땅 주인이 그 담당자하고 다투는 거 싫습니다. 다투면은 죽기 살기로 안 해주려고 할 테니까 다투는 거는 좀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만 하고 끝 마쳤는데 이 상황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요 땅이 지금 우리 그 건축 허가를 받겠다 이렇게 한 것인데 여기도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것도 현황도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황도로고 이것도 현황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여기는 건축허가 나서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도 현황도로에 의해서 여기 어떤다? 집이 한 채가 지어져 있죠. 여기 끝에. 네. 집이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쪽에 있는 현황도로나 이쪽에 있는 현황도로나 이 현황도로나 어떤다? 갖다 보니까 이 현황도로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집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면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거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면 정식 허가 받은 게 아닌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제가 이 집 번지수를 띄워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더라고요. 자,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번지수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축물 사용 승인력이 언제죠? 1917년도죠. 1917년도면은 언제 것 같아요? 우리가 45년도에 해방됐죠. 일본 한자가 몇 년도까지 우리가 몇 년도서부터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됐죠? 10년. 지금 보게끔 되면은 1917년도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가옥대장 허가를 받아서 가옥대장이 올려놓은 거를 법규를 바꿔서 그 가옥대장을 건축물 관리장으로 바꿔준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옥대장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도로에 대한 것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 가옥대장 만드는 일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제에 있는 조선 저기 뭐 시가지령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조선 시가지령에 도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가 있으니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교내에 있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진정 1번 된 사항 타인의 대지를 빈칠로로 계획하실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정된 2번에 대한 사항 유권 해석 기간이 아니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진정내 및 3번에 대한 사항 노공립 경우 건축물 대상상 건축법 이상의 이전 건물로 보여지며
당시 도로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내용이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의를 1번, 2번, 3번에서 답변을 해줬죠. 4번 보십시오. 진정 내용 4번에 대한 점. 건축법 새3조 제2항에 이거 적용 제외 지형이나 건축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법상으로는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지만은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 도로관리 법률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와 수도를 보는 거고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따로 보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다든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사용수납수 없이도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주는데 여기는 비도시적인 미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을 안 하는 땅이지만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 위에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를 질문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 노고지 토지의 30평 정도의 건축 신고시 현황도로 사용 중인 산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알았더니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노공의 2번지 건축시 건축법 44조 1항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건축법 제44조에 보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하는 거죠? 담당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벌도 얘기했듯이 용인에 이런 현황도로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했더니 사용수납서 받아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인시 조례에 보면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는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민원인님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민원인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인 제가 판단하는 건데 민원인님이 보시기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이 담당자는 뭐라고 했냐면 출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유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노공지 1번지에 이미 1917년에 적법하게 건축되어 앞의 현황도로를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했으나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법 4조에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면 건축법 3조의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곳은 건축허가 시 반드시 45조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 건축법에서는 그렇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죠. 담당 공무원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로의 조건은 건축법상 도로에 적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남의 땅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도 건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100년이 넘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던 거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출입에 지장이 없는데 그거는 어떤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이 그 땅 주인과 현재로 쓰고 있는 땅 주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남의 땅을 이용해서 이미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봤는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항공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 보죠. 사진 보게끔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도로라는 것은 여기서 필요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일로 가서 여기가 마을이 있어서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적도상 여기 보면 도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도로가 여기를 사실 여기까지도 요 몇 미터까지도 도로를 보려면 가서 보면 포장이 다 돼 있어요.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10m가 되고 20m가 된다고 했을 때 길다면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보기엔 불과 한 2m? 2m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떤가? 포장이 돼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차이의 그 길이가 한 2m 정도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줄 수 있다고 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지금 안 해주는데 제가 이 담당 공무원이 일부러 안 해주는 것 같았으면 저거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그 새로운 공무원이 돼갖고 이거 공부하면서 해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공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거 몇 번이나 만나서 어떤다? 검토를 해보고 제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면은 생각해보다가 담당 변호사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제가 뭐 마지막에 행정소송하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인이 담당자하고 다투는 건 싫습니다. 제가 이 땅이 넓은데 담당자하고 다투는 건 싫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끝마치는 걸로 하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지 담당자가 다시 바뀌면 한 2년이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때 새롭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잠시 중단했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일로 들어와서 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앞에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한항도로 보면 요쪽 여기 뒤에 여기 도로잖아요. 여기 끝이잖아요. 여기 끝에. 여기 끝인데 여기 끝에 보게끔 되면 여기 근처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집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현황도로가 여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거의 이 현황도로에 집이 있는 거나 같은 걸로 보는데 담당자는 여기까지만 현황도로를 보고 건축물을 보고 여기 또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이 현황도로를 쭉 여기서 여기 집이 지어져 있는데 이 집이 건축물 관장이 1917년도에 지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동네가 있고 집이 지어지고 건축허가 내준 것도 맞. 상황은 이해가 가시죠? 상황이. 자, 실전 사례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를 하기 전에 10분 동안 쉬었다가 시작하실까요?